섹스리스 부부들이 그거를 좀 극복하려면 살이 좀 닿는 게 좋다. 그냥 수면 바지 입지 마라. 질은 통로잖아요. 통로. 네. 근데 그 통로를 유지시켜주지 않으면 붙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유착이 되는 거죠. 유착이 돼서 자궁암 검사할 때 면봉 넣어도 피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규칙적으로 성관계를 해주면 그러면 여기가 항상 이제 통로가 유지가 되고 네. 그리고 사실 그런 경우에 좀 더 건강하다고 그래요. 질 점막이. 100세 시대에 팔팔하게 여러분의 노후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한만나 시간에 미래셋의 고문으로 이뤄가 있는 김경록 박사님 모시고 여러분의 재무적인 상담을 도와드릴 것이고요. 저는 당연히 여러분들의 건강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월 8일 저녁 8시 30분에 셀프 구독자 여러분들 모시고 즐겁고 보람되고 행복한 시간 되겠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만난다고 해서 저희가 이런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부부관계 유통기한은 얼마라고 생각하시나요? 1번이 결혼은 1년, 가족끼리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다. 네. 냉정하군요. 네. 2번이 40대까지, 네. 3번 50대까지, 4번 60대까지, 5번 밥숟가락 들림 있을 때까지. 많이 들어본 얘기긴 합니다. 네. 그런데요, 가장 많이 나온 답은 뭐냐면 놀랍게도 밥숟가락 들림만 있으면 하는 거다라고 37% 네.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남사스러워 하면서도 요망사항은 밥숟가락 들림이 있으면 아이, 그 요망사항 아니에요. 그래요? 그냥 정답을 알고 있을 뿐이죠. 네. 이게 정답이에요? 관심이 없는 게 사실은 그 요즘 추세인 것 같고 네. 보통 뭐 우리 학생들한테도 물어봐도 밥숟가락 들 때까지, 그러니까 밥숟가락 들 힘이 있으면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제로 부부간에 섹스리스가 너무 많잖아요. 네. 그리고 사랑리스도 많고 그냥 뭐 경제 공동체로 살아가는 거죠. 네, 그냥 예. 전우회로. 네, 그래서 네. 이제 이런 성에 대한 질문은 그냥 정답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터뷰를 많이 하죠. 이렇게 하는 게 좀 있어 보인다. 능력자로 보인다. 이런 알긴 걸. 알지만. 네네네. 그리고 왠지 좀 숨기고 또 네. 싶어 하잖아요. 네. 실제로 2021년에 네. 대한임상노인의학회 춘기학술대회에서도 이제 이런 네. 이렇게 발표가 된 논문이 있더라고요. 노인의 건강한 성생활을 봤더니 60에서 64세는 84.6%? 한다. 엄청 많이 하는데? 네. 65세에서 얼마 만에 65세는? 하느냐의 문제죠. 하긴 한다는 거지, 그냥 살아있다는 거죠. 밥을 먹는데 네. 끼니마다 먹느냐? 네. 그쵸. 일주일에 먹느냐? 네. 그래도 의외였어요. 65세에서 69세, 69.4, 70%예요. 근데 사실은 요즘은 60에서 64세 너무 젊잖아요. 우선 점주 100세 네. 시대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 뭐 이렇게 신문 같은 데서 60대 노인 이러면 너무 웃기잖아요. 그러면 안 쓰죠. 다 청년, 예. 뭐 다 청년 같아요, 진짜로. 80에서 84세도 36.8%가 성생활하고 있다. 쉽다 아닐까? 쉽다. 근데 문제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은 네, 많이 네. 하시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제 네. 유튜브의 구독자들이 네. 전부 남자분들이세요. 80분. 전 사실은 40대 이상 여자분들이 너무 고파요. 여자분들이 좀 더 알면 행복이 좀 질이 높아지고 삶의 질도 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네. 근데 건강한 네. 부부관계만이 아니라 네. 건강한 인간관계로서는 필요할 것 같은 건데 교수님과 실제로 부부관계 네. 유통관계를 물어봤는데 네. 남녀 차이도 있죠. 그러니까 왜 성적 욕구라는 말도 이게 남성들의 전유물이었지. 사실은 남녀 차이라기보다는 네. 개인차인 것 같아요. 개인차죠. 그래서 네. 저한테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을 보면 어떤 경우는 남편은 성욕이 떨어져서 별로 안 하고 싶은데 아내가 더 많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남편이 더 하고 싶은데 아내가 안 해서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저한테 오는 경우는 아내들이 더 욕구가 더 많아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아내들이 그 가자고 하면 오겠죠. 근데 남편이 가자 그러면 잘 안 오는 그런 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응답자에 따르면 성욕에 대한 응답은 남성이 네. 80%가 성욕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자도 남자도 성욕은 다 느끼죠. 근데 이게 아내한테는 아닌가 봐요. 그걸 느끼는데 엄한데 네. 다른 데상 네. 그다음에 여성 노동자는 21.5%만이 성욕을 느낀다라고 했어. 이거는 비교 보면 거의 4배 차이란 말이죠. 근데 그게 성욕
욕구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성욕은 사실 우리 본능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게 꼭 섹스를 하고 싶은 그런 욕구라고만 말할 수는 없고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도 성욕이거든요. 네. 근데 21.5%만이 성욕을 느낀다 그러면 여자들의 삶이 너무 건조한 거죠. 그리고 사실 남자들이 80%를 느낀다? 저는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남자들도 여자들도 성욕이 전반적으로 좀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다 초식이 돼가는 그런 느낌? 근데 그렇죠. 남자들은 성욕이 좀 떨어져도 자기 때문에 우리가 섹스를 하는 건 아니야. 혹은 뭐 난 아직 할 수 있어. 맞아요. 하지만 아내가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음. 말하고 싶은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능력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네, 있으니까. 근데 네. 어떤 부부들이 네. 이 건강한 성생활하는 부부와 그렇지 않은 네. 거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요? 아, 근데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노력을 하는 건가요? 성생활을 하면 이건 이렇게 왜 대화잖아요, 대화. 몸에 대하죠. 예, 몸의 대화인데 몸의 네. 대화는 사실 이렇게 말로 하는 대화보다 훨씬 좀 더 살로 체감하는 그런 어떤 이해나 공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말로 안 통할 때도 섹스하고 나면 이렇게 풀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왜 보통 말로 해서 사귈 때보다 섹스를 하면 좀 더 찐득해지고 더 그 사람 존재를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성생활을 하면 당연히 그 사람 자꾸 배려하고 그 사람 좋았어? 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고, 제가 이제 농담 삼아 좀 하는 얘기가 있는데, 강의를 할 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렇게 보면 누가 하는지 안 하는지 다 보여요. 이러면 막 다들 막 웃고 막 그래요. 근데 하는 사람들은 피부도 그렇고 윤기도 좀 더 나고, 그러니까 이게 뭐 왜 피부가 좋아서 윤기가 난다가 아니고 마음의 힘이 좀 생기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왜 영혼이 좀 빛나는 느낌? 그러니까 좀 긴장감도 좀 덜하고 좀 여유롭게 웃고 그런 분이 많고, 정말 안 하는데 그게 불만인 사람들은 얼굴에 막 짜증, 긴장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사실은 성적 긴장이 쌓이면 거칠어져요. 그래서 자꾸 싸우게 되고 말도 곱게 안 나가고 그러는 경우가 많죠. 그렇겠죠. 서로 네. 뭐 욕구, 불만, 네. 그다음에 약간 모멸감 느끼니까. 네. 그런데 아무리 뜨겁게 사랑으로 시작한 부부를 하더라도 네. 여러 가지 문제, 예컨대 뭐 너무 육아에 지친다거나, 네, 맞아요. 뭐 직장 생활에서 엄청난 네. 스트레스라던가, 네. 뭐 시댁이나 뭐 고부 갈등 네. 혹은 장사 다 있을 경우에는 어떤 노력을 그러면 약간 소원해졌을 때 네. 근데 뭐든지 우리가 사실 왜 대화도 안 하면 말거리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맨날 부부간에도 만나야 예. 되죠. 그러니까 보면 매일 만나서 얘기하는 그런 그 이웃이 사실은 아주 뭐 1년에 한 2번 만나는 형제보다 더 가까울 수 있는 것처럼 몸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잘 만나면 어쨌든 왜 그 사람이 우리가 대화를 잘 하려면 그 사람이 쓰는 단어, 난 뉘앙스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 육체적인 만남도 좀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 사람이 주는 어떤 몸의 신호가 어떤 건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옛날에 뭐 몸이 통하면 마음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면 몸이 통한다. 이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 몸이 안 닿을수록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리고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살게 되고 아무래도 조금 무관심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더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모든 게 다 그렇죠. 일방적일 때 네.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남편의 훨씬 더 뭐 요구가 많다던가 아니면 아내가 뭐 요구가 많다던가 아니면은 나 너무 싫어. 뭐 취향 다 나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보면 정말 자존감이 너무 떨어졌다라든가 맞아요. 심해서 이게 폭력으로도 이어지고 이혼의 일은 맞아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성적 긴장이 어쨌든 쌓이면 풀리지 않으면 그게 이제 날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섹스가 이상하게 나의 존재감에 대한 문제, 정체성에 그렇죠. 대한 문제라 네. 왜 내일 뭐 프레젠테이션이 있어,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어, 미팅이 있어 이러면서 이제 오늘은 오늘은 못 하겠어, 오늘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상황 때문에 안 하는 건데, 그걸 받는 사람은 꼭 나를 거부하는 느낌이 그렇죠. 들어서 네네. 그래서 이제 거절할 때 잘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스킨십을 좀 의도적으로 자꾸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섹스리스 부부들이 그거를 좀
극복하려면 살이 좀 닿는 게 좋다. 그냥 수면 바지 입지 마라. 이런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수면 바지를 입으면 티셔츠 막 길게 입고 그러면 아무래도 닿는 부분이 없고 살이 이렇게 닿으면 그래도 스킨십이 좀 더 많아질 수 있고 좀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섹스리스로 오신 분들은 제가 들어가시면서 슬립 하나 사세요. 실크 슬립 하나 사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실크 슬립을 입으면 그냥 자기도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매끌매끌하기도 하고 자신의 여성성이 좀 살아나는 것 같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가볍게 입으니까 좋고 어떤 분들은 뭐 이게 이렇게 자다 보면 이렇게 올라가서 불편해하지만 사실 이렇게 올라가면 또 생큐인 경우도 있죠. 저는 수면 바지 정도가 아니라 추리닝 위아래 추리닝이랑 후드티 입고 좀 반성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갱년기를 기점으로 심리적 호르몬 변화가 되게 많이 생기면서 성적 욕구가 푹 줄었다라고 하고 요즘 또 조기 폐경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자궁에 문제 있는 경우 많아서 100년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자궁 적출도 하고 뭐 난소도 또 그런 경우도 있어서 원하지 않게 조기 폐경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그 폐경의 그 나이는 조금 뒤로 가는 것 같아요. 사실 이 폐경의 나이가 뭐 석기 시대 이후로 뭐 별 변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조선시대 여자들은 폐경을 못 겪어보고 죽은 여자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럼요. 예, 49에서 51 정도인데 요즘 얘기 들어보면 한 53까지도 그냥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폐경이 될 때 굉장히 그 드라마틱한 변화를 겪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성 호르몬이 있을 때 못 느꼈던 것들이 폐경되고 여성 호르몬이 거의 안 나오니까 그때 느끼는 것들이 이제 왜 건조함이잖아요. 네, 그리고 뭐 홍조 같은 증상도 있고 그리고 질이 입도 건조하고 눈도 건조하고 다 물이 말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질이 건조하니까 이제 섹스할 때 아프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점점 멀어지고 불쾌해지고. 또 바디 이미지도 좀 안 좋아지고 그런 경우 많지만 그 섹스를 계속하면 규칙적인 성관계를 하면 좋아지는 경우 그냥 계속 좋은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서 좀 계속 하시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제 조기 폐경이나 이런 폐경되면 질건조 때문에 아픈데 무리해서 하면 또 힘드니까 그땐 윤활제 쓰시거나 아니면 호르몬 보충요법 좀 쓰시라고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성학에서도 호르몬 보충요법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그게 유방암하고 뭐 연결되고 이래갖고 이렇게 좀 거부한다거나 좀 이렇게 겁을 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폐경 전만큼 살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 100세잖아요. 그러니까 그 50년을 어떻게 삶의 질을 좀 높여서 살까 생각하면 호르몬요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에 지금 사랑이 없어지잖아요. 섹스도 없어지고 스킨십이 없어지잖아요. 부부간에 뭐 의무방어전으로 섹스를 좀 한다는 부분은 있어도 키스는 굉장히 많이 없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저는 휴머니티가 좀 사라지는 거하고 관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스킨십은 너무 중요하고 이 토닥토닥거려주는 것만으로 네, 그럼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섹스는 사실 삽입 섹스에만 방점을 둘 게 아니라 그냥 예뻐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입 맞춰주고 이런 것만으로도 우리가 왜 사랑받고 있다 나는 그런 존재다라는 걸 느끼면 좀 자신만만하고 그리고 실제로 면역력도 좋아진다고 그래요. 학문적으로 말하는 그런 삽입 성교가 아니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랑을 하면 굉장히 감정결이 다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좀 회복하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삽입 섹스에 대한 얘기를 노인들한테는 삽입 섹스에 너무 방점을 찍지 마세요라고 얘기하지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여자의 질이 특히 이제 남자 같은 경우 발기도 돼야 되고 사정도 잘 돼야 되지만 여자의 질이 건조해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점막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 피부처럼. 그래서 얘가 이렇게 그 질은 통로잖아요. 통로. 근데 그 통로를 이렇게 왜 유지시켜주지 않으면 붙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유착이 되는 거죠. 유착이 돼서 자궁암 검사할 때 면봉 넣어도 피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규칙적으로 성관계를 해주면 그러면 여기가 항상 이제 통로가 유지가 되고 네. 그리고 사실 그런 경우에 좀 더 건강하다고 그래요. 질 점막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 섹스도 우리들의 생활 중에 굉장히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왜 이 기관이 있잖아요. 이 구강기관도 있고 그러면 이쪽으로만 씹으면 이쪽이 이렇게 늘어진단 말이에요. 여기만 발달해 갖고 마찬가지로 또 왜 이렇게 팔이 부러지면 여기 이제 기부스하고 있다가 재활을 안 하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성기관도 있으니까 이 기관이 이렇게 잘 왜 원활히 운영이 되려면 그 기관이 써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한 40대까지는 섹스를 6개월 안 해도 그냥 또 회복이 돼요, 금방. 근데 60이 넘으면 6개월을 안 한다? 그러면 회복하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게 몸 기능, 기관은 있으니까 건강하게 사용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건강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인 거죠.